광야교회도 지금 집회와 관련돼서 불법이다, 철거한다는 논의가 있는데 이게 효자동 주민들이 지금 민원을 넣었다라고 하지만 그게 또 아니라면서요. 예, 지금 최근에 이용표 서울경찰청장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최근 효자동 주민들과 서울맹학교 학부모가 소음 교통 문제가 심각하니 집회를 금지해달라는 탄원서를 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기자간담회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효자동 주민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경찰이 언제부터 우리 얘기를 그렇게 잘 들어줬다고 우리 핑계를 대는 것이냐. 사실은 대통령 눈치 본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청와대 앞은 현 정부 들어서 민노총의 단골 시위 장소로 활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박근혜 정부까지는요, 경찰이 청와대 1km 이내에 집회를 금지해 왔었는데요. 탄핵 정국에서 법원이 청와대 100m 앞까지 집회를 허용을 했고요. 그 이후로 민노총 등이 거의 청와대 앞에 효자동에 거의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네. 저희도 가서 보면은 이석기라든지 이런 사람들 천막이 쭉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과거에 그 민주노총 위원장이 잠깐 구속된 적이 있었는데 네. 6월 달쯤이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하겠다면서 그 지금 광야교회가 있는 그 자리를 그 노조들이 꽉꽉 채워가지고 노래 짜랑짜랑 울리게 부르면서 예. 그날 일이 폈던데 그 당시에는 뭐 여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안 했지 않았겠습니까? 맞습니다. 민노총이 2017년 6월 재벌적폐 타도 집회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여러 차례 길고 짧은 집회 시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문재인이 자기들이 만든 대통령이니까 자기네들이 원하는 걸 이룰 때까지 자기네들이 집회를 하겠다,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당시 경찰들은 법에 정한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경찰이 어떻게 개입할 수 없다라고 그동안 2년 동안 얘기를 해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청운 효자동 주민자치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간 주민들이 수십 건씩 민노총 시위에 대한 탄원서를 낼 때는 한마디 언급도 없었는데 이렇게 바로 조치할 수 있는 거면 왜 바로 하지 않았는지 의문이다. 우리 입장에서는 보수단체가 집회를 하니 바로 조치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냐라고 얘기했는데요. 효자동 주민들 정말 오죽하면 이런 말씀 박수. 하시겠어요. 우리 효자동 주민들. 양심선언하시죠. 양심선언. 이게 바로 조치한다는 게 어떤 얘기냐. 정의용 실장이 브루나이 국왕이 왔을 때 청와대 안에서 경내에서 애국 시민들의 집회 소리가 들려가지고 국격이 상실된다, 국익에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자마자 바로 이렇게 조치를 한 것을 보면은 누가 봐도 보수단체 집회이기 때문에 바로 조치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들 보도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효자동 주민센터 주변에서 민노총 등 여러 그 좌파들이 시위를 하면서요, 주변에 오줌 싸고 심지어 똥을 싸갖고 주민들이 굉장히 불만이 높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인지는 더 확인해 봐야겠지만 분명한 거는 노상 방뇨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우파 시민단체가 또 교회와 함께 종교인들이 집회를 하는데 이걸 또 철거하려고 하고, 굉장히 주변이 깨끗해요. 다 청소하고 아침에 낙엽도 쓸고. 네, 아침마다 텐트를 딱 치자마자, 개인 텐트, 아주 작은 텐트, 저희가 어제도 보도해드렸지만 바람이 송송 들어오는 작은 텐트에서 잠을 주무시고 새벽같이 일어나셔가지고 텐트를 다 철거를 한 후에 그 모든 분들이 또 청소를 매일 아침에 해가지고 완전히 깨끗하게 도로를 해놨거든요. 노상방뇨는 있을 수가 없어요, 거기는요. 예, 그래갖고 좌파들이 시위할 때 주변에 오줌 냄새가 나갖고 말이죠,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집회를 하면서 경찰들과 좀 많이 만나거든요. 네. 경찰이 한 얘기가 있어요, 저한테. 뭐라 그랬던가요? 촛불로 홍한 정권 촛불로 망한다더니 진짜 망하는구나. 아, 경찰이요? 경찰이. 누구라고 말은 못합니다. 누구라고 말을 못합니다. 힘들어요, 신 대표님은. 근데 이거 참, 그래도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당연하죠. 근데 촛불로 홍한 정권 촛불로 망한다고 지네들이 여기까지 집회 허가하더니 이제 자기들이 똑같이 당하네요. 그래서 그냥 울분을 토하시더라고요. 아이고, 그 경찰분 너무 고생 많더라고요. 그분 사모님은 그 광야교회에서 기도하신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반전이 있네요. 예. 그런데 저는 지금 이 보도를 보면서 결국 이 문재인 정권, 이 청와대가 얼마나 국민을 개무시한지를 또 느꼈던 게, 그동안 민주노총 등등이 얘기할 때 이런 방구 대꾸도 안 했던 게 여기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여기가 그 난리를 피고 그렇게 주민들이, 아니 자기들이 말한 그 민원 제기를 그렇게 했을 때는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이제 와가지고 지금 갑자기 한다? 저거 봤을 때는 지금 민원 제기 때문에 이 조치를 취했다고 하는데, 민원 제기한 사람, 그 사람 때문에 인 것 같습니다. 지금 청와대에 계신 그 사람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이 민원을 제기하니까 그제서야 불이 나게, 그동안 그 민주노총이라든가 이 좌파 단체들이 그 난리를 필 때는
전혀 신경도 안 쓰더니 오히려 막 도와주고 막 그러가더니 이제 와서 경찰 수백 명을 무장시켜가지고 하는 거 보니까 아, 그 사람 뜻이 아닌가라는 좀 판단도 보여지네요. 그분의 성이 뭘까요? 문씨. 전 문씨 아닐 것 같아요. 그럼요. 김씨. 아하. 정숙씨. 자, 여러분들. 황교안 대표 사진 좀 잠깐 예, 한번 볼까요? 예. 지금 또 황교안 대표의 단식. 현장을 약간 연결을 하고요. 예, 현장 예. 상황이 어떤지 저희가 보겠습니다. 뭐 사람들이 없네요. 예. 지금 일단은 황교안 대표가 머물고 있는 하얀색 천막에 지금 초점을 두느라고 주변 상황이 잘 보이진 않는 것 같은데요. 지금 아마 당직자들과 또 몇몇 소수의 의원들이 아마 이곳 현장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사만사운이라고 오늘은 약간 따뜻하고 내일은 또 새벽 되면 굉장히 추워질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현장 그런데 황교안 대표 사진 한번 보죠. 예, 사진 이게 지금 텐트 안에 사진은 많이 공개가 되어 있지를 않은 상황이에요. 네. 그런데 몇 장 정도 지금 공개가 돼 있어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텐트 안에 아까 보시면 앞쪽에다 이제 빨간 그 현수막을 걸어놓지 않았겠습니까? 자유대한민국 수호하겠다라는. 네. 그 바로 뒤쪽이겠죠. 이재용 의원 같은 경우는 저 안에 들어가 보셨나요? 저 텐트 안에? 네, 들어가 봤고요. 어제도 들어가 봤고, 지난주 그쵸. 일요일에도 들어가 봤고. 예. 네, 그래서 들어가서 봤습니다. 근데, 지금 대표께서는 전혀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아. 지금은 거의 들어가서, 인사하는 것조차도 민폐가 될 정도로 굉장히 그 상태가 안 좋고, 눈빛만으로 이제 대화하는 수준의 그런 지금 매우 건강이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걸 다 떠나서 인간으로서 측은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지금. 예. 그리고 지금 또 황교안 대표가 이 혈당, 혈압 이런 것들이 지금 안 좋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혈압이 급격하게 지금 좋지가 않아가지고 지금 전원에 따르면은 의료진이 와서 체열도 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노한규 전 의사협회 회장이 오전에 가서 신의 한수가 또 취재를 했죠. 예, 네, 박한석 그렇습니다. 기자가. 네. 그런 만큼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은데요. 이럴 때 정말 황교안 대표가 육체적으로 굉장히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결국 나라를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지금 계속해서 헌신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더욱더 성원을 해주셔야겠다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황교안 대표에게 단식을 중단하거나 아니면 천막을 치워라 하는데 그 급이 점점 낮아져요. 네. 어제 오전에는 이해찬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네. 단식 중단을 요구했죠. 한 4분 정도로 비공개로 면담을 했다고 하는데 이해찬은 황 대표가 기력이 빠져서 말씀도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본인이 단식을 중단하고 협상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황 대표가 협상에 응할 것 같은 느낌을 못 받았다 얘기를 했어요. 어쨌든 전직 총리를 했었고 또 당대표를 하고 있는 이해찬이 지금 황교안 대표한테 단식 중단을 오전에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낮에 가시면은 저희가 보도했던 대로 이렇게 문자를 보내서 김광진이가 문자를 네. 보냈어요. 정무 비서관이거든요. 정무 비서관이 문자로 김도우 비서실장에게, 그러니까 제1야당의 당대표의 비서실장이고 현직 국회의원에게 문자를 딱 보내가지고 자, 자진 철거해 주세요라고 철거 통보를 합니다. 예. 그러다가 그 다음이 더 상당히 상식을 벗어난 일인데요. 청와대 관계자는 김광진을 비롯한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한국관광공사 측 관계자들이 단식장을 찾아서 황교안 대표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국유지인 청와대 사랑채에서 천막을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 대집행, 강제 철거죠. 할 수밖에 없다라고 엄포를 놨다는 거예요. 지금 이 청와대 사랑채 앞이 그동안에 뭐 문체부 땅이다 이렇게 알려졌었는데 실제 관리는 지금 한국관광공사, 그러니까 준정부 기관이고 공사죠. 그런데 공사 직원들이 와가지고 당대표한테 천막을 철거하지 않으면 자기네가 강제 철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전 이해할 수 없는 게 제가 탄핵 당시에 방심위 앞에서 천막을 친 적이 있습니다. 그 방심위 앞도 아마 방송통신위원회 공유질 거예요. 한 번도 그거 강제 철거하려고 시도를 안 했거든요. 저희가 나중에 자진 철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당의 대표, 제1야당의 대표가 단식 농성, 그것도 정말 소금도 먹지 않으면서 목숨을 걸고 단식을 하는데 관광공사 측 직원들이 와서 강제 철거하겠다고 협박했다는 거는 이건 윗선에서 자기들이 말 못하니까 야 니네들이 가서 해. 그리고 니네들이 집행해. 안 하면 니네들 징계할 거야 이런 거 아닙니까? 아유, 저 공무원들 우리 많이 보지 않습니까? 네.
공무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정치적 이슈에 휘말리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이런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정치적 상황을, 그리고 이거는 본인들의 정치적 이슈가 아니잖아요. 예. 자신들이 일하는 한국관광공사가 하면은 진짜 한국관광과 관련된 일을 하는 곳인데, 이 지금 공수처법이라든지 선거법이라든지 뭐 지나긴 했지만 지소미아에다가 지금 제1야당과 지금 현재 여당 좀 폭주하는 이 정권, 이런 여러 가지 이슈에 있는 첨예하게 대립한 곳에 본인들이 그 바다에 뛰어들고 싶은 생각이 제가 봤을 때 눈꼽만치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그러니까. 때문에 이건 누가 봐도 지시가 내려갔다, 이런 생각이 들고, 관광공사에서 저렇게 이제 요청을 하면서도 매우 난감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곧 상임이라도 열어서 만에 하나 이제 우리 야당에서 도대체 당신들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했느냐라고 이제 질의가 들어가고 시작하고 이제 압박이 들어가게 되면 분명히 저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의구심이 드러날 거라 생각합니다.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신의 한 수의 큰 힘이 됩니다.